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또 사죄를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입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큰절을 왜 4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번에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월호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실업률에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정말 회초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바꿔주십시오. 정의당의 열석은 여러분들이 알차게 쓸 수 있는 백석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 밥그릇 제대로 지키는 민생야당 정의당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 같은 깜깜이 선거가 없습니다. 정치적 수사들은 난무하지만 각 당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어떤 대표 공약을 내걸고 평가를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선 시작부터 진박비박 날 새는 줄 모르다가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당대표가 옥새를 들고 도망을 가는 그런 해프닝도 저희가 봐야 했고요. 당 내부의 계파 싸움, 그리고 심지어는 도끼까지 들고 등장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람 물갈이는 많이 됐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49.7%가 초선 의원으로 사람 물갈이가 되었지만 실제로 사람 물갈이 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공천하는 정당이 낡고 썩었는데 사람 몇 명 바꾼다고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쓸모있는 정당으로 이제 정당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민생을 해결하는 진정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1야당도 바뀌고 정권교체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품은 공정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유일하게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원 직접 선거로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당 내부에 거의 내란에 가까운 공천 막장 경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정의당은 31번의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국민이 야당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민생 제일 선명 야당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권, 기득권 측만 정치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치가 개혁돼야 되죠. 대통령께서도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도권의 한 그 새누리당 후보 개소식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친한 공무원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전관예우를 발휘해서 이 지역에 예산을 마구 쏟아부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라 예산이 새누리당 안방에 있는 금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진박 중에 진박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진박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야말로 정말 청산돼야 될 적폐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공천자는 논문 표절로 탈당했다가 선거 때 다시 복당해서 출마하고 자기 비서관 월급 상납을 받았거나 있지도 않은 비서관, 보좌관을 등록시켜서 국가로부터 세비를 받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적폐들을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면요. 오늘 김무성 당대표께서 고향 선거 유세 때 정의당은 북한이랑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이랑 정작 가까운 정당은 새누리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매번 북한이 없으면 선거를 못하는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선거 때마다 북한 문제 들고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정당에게 색깔론을 들씌우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국민의당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주나 전남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현역 의원들을 거의 다 공천을 하셨죠.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혹은 컷오프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후보를 채웠습니다. 인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2-2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국민의당 정책을 보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는데요.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은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하자고 하면서 얼마 전에는 동네 미장원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규제 프리전법을 새누리당과 나란히 발의했는데 정책을 보면 야당이 아니라 1-2번 당입니다. 국민의당이 말하는 제3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풀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대기업들이 동네 골목 상권까지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킨이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문방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 프리즘법으로 인해서 95%가 1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용업이 거의 대기업에게 다시 잠식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법안인지 저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본인은 좀 못 먹고 덜 입어도 우리 자식들 잘 되기 바라면서 헌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러놓은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따순 밥 한 그릇 못 먹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경제는 연평균 4.4% 성장했지만 임금 성장은 1.4%대에 머물렀습니다.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은 700조가 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이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거대 양당이 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당 독식 구조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양당 정치로는 지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양당 사이 자충우돌하면서 제1야당 무능의 반사이익을 기대는 국민의당도 불평등 극복이라는 소명의식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품 제3당 정의당이 20대 국회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 다 기득권 밥그릇 싸움을 할 때 진짜 누군가는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민생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가장 극심한 문제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을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기업 특혜를 많이 주고 그렇게 돼서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 돈이 아래로 흐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지만 이미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돈 잘 벌 때는 기업 금고에 가둬두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또 기업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뭐 경제적인 혜택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경제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민들 소득을 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도 이제 국민소득을 보장해서 경제를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그 총선 공약으로 이제 뭐 2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평균 임금. 이거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회복지로 들어가는 비용들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소득이 조금 늘어나야 동네 경제도 살아납니다. 옷도 사 입고 치킨도 사 먹고 또 이 동네 경제가 살아나야 중소기업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식을 얘기해야지 돈을 위에만 꽉 묶어두고 아래 사람들 전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좀 그만 끝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농촌에서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정부에서는 억대 농부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엘리트 농업인을 양성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좀 더 노력하시고 앞으로 그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이번 선거에 사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또 127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정의당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법 개정을 19대 국회 안에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당대표 얘기 다르고 원내대표 얘기 다르시고 의원들마다 각자가 자신의 어떤 지역구의 이해 기반에 따라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이렇게 당론이 제대로 결정되지 못하면서 1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정의당에게 의지를 묻는 것보다 이제 20대 국회에 가시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제 자기 지역구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치의 민주주의, 정말 다원화된 어떤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개혁의 좀 주도성을 훨씬 더 좀 많이 가져보자. 옛날에 제1야당 당수들은요, 우리 당에 조금 손해가 있어도 야권 전체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요. 3년간 귀에 못이 박히게 그 창조경제를 들어도 결국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제 실적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도 안보 잘하는 정당, 새누리당 안 찍어주면 안보가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태양의 후예 유시진도 비리방탄복을 입으면 아마 이 드라마가 새드 엔딩이 됐을 것이다. 이런 조롱 섞인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안보에 그렇게 자신 있다는 새누리당 정권 지난 8년 동안 방산비리 어떠했습니까? 통영함, 헬기나 전투기, 그리고 장병들이 입을 방탄복, 침상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라 지키다가 부상이 입은 장병들 자기가 그냥 치료하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안보에 그렇게 자신 있다던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감사원조차 묵인하기 어려운 썩은 방산비리, 그다음에 사병인권 무시의 네. 8년, 안보 무능의 8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이런 정권 하에서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개혁 관련해서도 그렇고 방산비리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원래 다 썩었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집권 정당으로서 별로 책임 있는 태도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약에 대해서 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공약이 지난 3년 동안 거의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누리당 공약 그대로 다시 포장지 입혀가지고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공동선대위원장인 강봉균 위원장님께서 경제민주화는 낡은 진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바로 3년 전에 10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입니다. 네. 낡은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문제 해결이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청년 비례 제도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년 비례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고 불공정 논란이 일어나자 정장선 공관위원장이 도리어 이제 후보들 자질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청년들 취직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청년들에게 하라고 할 염치가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선 가능권 홀수 번호에는 공직선거법상 여성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5번을 남성 후보로 배정을 하면서 청년 비례로 공천된 여성 후보가 16번으로 밀렸죠.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여성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실 수 있는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원칙이 아닌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진보 정당이 수권 가능성은 없지만 열심히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의당은 수권을 꿈꾸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의 꿈을 포기한 거 아닌가? 만년 야당에 안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7석인 그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소수정당이라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직접 하신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의 목표는 107석 거기에 정치 생명을 거신다고 했습니다. 127석보다 적어진 107석으로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에 투표하면 사표가 없습니다. 더 좋은 정치를 위해 가감히 투자해 주십시오. 곧 부도 나거나 인수합병되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확실한 정당, 정의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세월호 유족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한 사람, 상습적으로 제자의 연구 성과를 훔친 교수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정의당 2%씩 올려주시면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받아낸 2세대 진보정치 조성주, 4대강 비리 파헤친 녹색 청년 이현정이 국회에 갈 수 있습니다. 제2의 심상정 노회찬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정의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